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 중인 배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기업과 대학의 신나는 만남을 주선하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저는 몹시 즐거운 일도 많았었고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청춘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슬프고 안타까웠던 까닭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과도하게 취업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조언을 주기보다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느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취업 그 이유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춘들을 위한 많은 책과 강연들이 넘치는데 또 하나의 컨텐츠를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도 많았지만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학생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책 내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취업에 실패하기 위한 7가지 비법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 객관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의 스승님들과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에 실패하기 위한 7가지 비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그 일에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펙 관리에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좋은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되도록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런 방법들이 혹시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태도라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공감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말에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취업이 실패하는 비법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이나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취업이 많이 어렵지요. 하지만 이런 말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취업이 정말 어려운 것이 됩니다. 지금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3년 10월의 취업률이 7.8%에서 2014년 3월의 취업률이 9.9%, 청년 실업률이 9.9%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지금 청년 10명 중에서 1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하지만 이 정보를 역으로 해석을 하면 청년 10명 중에서 9명은 취업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취업에 실패할 확률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할수록 취업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요. 그렇게 해서 스펙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달리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좀 그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게 학생들을 취업 준비에 내모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히려 취업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스펙 관리에 모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성 면접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스펙 관리를 스펙타파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펙들, 학벌, 학점,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의학, 그리고 자격증, 인턴십, 해외 연수, 봉사활동, 공모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스펙을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용시험이라는 것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은 면접 전형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서류 전형보다 면접 전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의학이나 학점 같은 수치로 정량화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은 스펙을, 너무나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직업관,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을 공부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인성은 최종 면접에,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훌륭한 스펙보다, 좋은 스펙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교우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생관, 그리고 직업관,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좋은 직장인,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명목임금 대비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것, 혹은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20% 정도 높은 직장, 이런 정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우가 좋고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은 그런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승자 독식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군, 이런 좋은 일자리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일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일부가 나오겠지만 실패하는 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일자리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소수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되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또 다른 건강한 삶을, 또 다른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멘토님들이,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권유에 대해서 저는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설사 아주 작은 보수를 받더라도 혹은 임금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이라는 것은요, 근로계약이자 고용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지요. 고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어떤 일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맺는 피고용자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작업입니다. 즉, 취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취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맡게 될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되도록 많은 기업에 지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기업에도 여러분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100군데 원서를 내봤는데도요, 단 한 군데도 면접을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100군데의 원서를 냈기 때문에 한 군데도 면접을 보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취업 박람회에 수많은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기업들에 내가 모두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써서 천편일률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할수록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치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이 나루토처럼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많은 기업에 지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조사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적고, 그리고 면접 볼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절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회사든 그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최소한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이 준비된 그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 보는 것입니다. 취업 시즌이 되면 요즘은 많은 취업 사교육 시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교육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취업 캠프, 이력서 클리닉, 자소서 클리닉, 그리고 면접, 모의 면접, 영어 면접 대비,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과 질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내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기사가 찾는 인재라고 주장하는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지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 있는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면접 모의 질문을 통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는 절대로 면접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조금 더 잘 가꾸고 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잘 자신을 가다듬은 후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클리닉이나 면접 준비에 필요한 항목일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재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은 취업에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지 못하면 취업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 유예를 시키지요.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1년 정도, 2년 정도는 당연히 휴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의 대학이 4년제 8학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기간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라고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출발점, 더 좋은 시작을 위해서 출발을 미룬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취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착점이 아니라 그리고 출발점입니다. 좋은 출발점을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뒤에 출발하더라도 혹은 남들보다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때가 되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대만이라는 선수는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류현진 선수를 아실 겁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7년 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고 계속해서 연습만 거듭을 하고 만약 하나 이글스에 입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메이저리그에 입단하겠다라는 꿈은 누구나 가지고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류현진 선수는 하나 이글스에 입단을 했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지금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경기장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졸업 시즌이 되면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취업에 실패하기 위한 7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7계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취업이 어렵다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갖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좋은 스펙보다는 좋은 인성이 여러분들의 훌륭한 사회 진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에만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것,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저기 원서를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취업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뭐 회사 본사를 한번 방문해 보는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고 난 다음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력서나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평상시에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놓고 그것이 그 회사와 잘 맞았을 때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응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취업은 때가 되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작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취업을 유예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지금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헬미 아우구스트라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바흐의 곡을 편곡을 해서 바이올린 선율 중에서 4개의 선 중에서 단 하나의 선으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지선상의 아리아로 편곡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추어 연주자가 연주하는 위태로운 지선상의 아리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이상으로 너무 취업에 매몰되어서 마치 스펙이 여러분들 청춘을 차지하는 전부인 양, 마치 취업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 중에는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구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청춘들이, 이 젊음들이, 이 대학생들이 많이 병들어 있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삶은 단 한 번만 연주할 기회가 주어지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결혼하기, 그리고 아이 낳기, 이런 같이 어울려 일하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선율이 내는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단 하나의 선율을 가지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기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청춘의 시간이 이 삶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저는 취업 그 이유를 준비하라라는 책에 다 담아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스펙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취업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아니라 그 취업 그 이후의 삶과 행복,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방황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 사회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직면한 고통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